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셰프의 요리교실입니다. 요즘 요식업계는 젊은 사람들 트렌드 이런데 이제 신경을 쓰면서 오래된 노포들, 즉 노인분들이 찾아가던 그런 노포들이 점점 하나씩 둘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특정 계층에 초점을 맞춘 그런 어떤 이 국가 운영 전략이라든지 또 식당 운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속에서 희생을 당하는 세대들이 있게 마련인데요. 오늘 아침에 한 언론이 월 소득 116만 원 고시원 생활, 청년 노년에 밀려난 나홀로 중년이라고 하는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가 보고 남일 같지 않고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일인 것 같아가지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서울 1인 가구 10명 중에 3명은 중장년이래요. 근데 이 숫자가 매년 늘고 있는데 청년 정책, 노인 정책에 밀려서 국가의 지원에도 소외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1인 가구를 조사하니 만 40세부터 65세 사이에 중장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인구가 1인 가구 중에 32%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사회적 관계도 대다수가 단절되고, 요즘은 가난하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잖아요. 물론 부유한 사람도 단절되기도 합니다. 자, 몇 년 전에 2017년인가요? 나름 유명했던 영화 배우 이미지 씨가 오피스텔에 혼자 살다가 2주 만에 그 주변 오피스텔 룸에서 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지금 진정이 들어가가지고 경찰이 따고 들어가 보니까 2주 만에 죽은 채로 발견되었고 시신도 약간 이렇게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참 충격적이었죠. 동생이 있었는데 다들 살기 바쁘다 보면 챙기지 못할 수 있죠. 자, 지난 어린이날 5월 5일에는 한국의 유명 여자 배우 베니스 영화제, 모스크바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던 강수연 씨. 이분은 빌딩도 한 2채 있고 재산이 한 200억쯤 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분도 혼자 살았던 모양이에요.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몸에 이 혈관 계통에 문제가 있고 두통도 있고 해서 병원에도 다녔던 모양인데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본인이 혼자 살다가 119에 신고를 할 정도면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다고 위기의식을 느꼈겠죠. 그래서 출동해 보니 그렇게 심각하지 않게 보이는 상태에서 본인도 이제 괜찮아졌다라고 말을 해서 이송하지 못했다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가족이 대신 연락이 와서 가보니까 사실상 심정지 됐고 이틀 후에 이제 사망으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고독하기는 하지만은 형제간들도 있고 돈도 있고 충분히 한국 사회의 상류층 생활을 누릴 수 있었는데도 혼자 산다라는 고독이 결국 막을 수 있는 사고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울의 1인 중장년 가구의 실태에서 좀 놀라는 게 있었는데요. 주말에 저녁에 식사를 갖다가 누구하고 같이 하냐, 아니면 어떻게 하냐니 중장년 1인 가구의 93.2%가 혼자 주말에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자, 대체로 사람들은 주중에 바쁘니까 약속을 잘 잡지 못하고 주말에 이제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과 식사를 하는데 주말에도 1인 가구는 혼자 식사한다. 사회적 관계의 거의 단절을 보여주는 측면이에요. 최근 3개월 이내에 만나거나 연락한 사람들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절반에 가까운 45%가 3개월 이내에 만난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장년 1인 가구. 그리고 만난 사람이 사회복지사다라고 하는 사람이 9.3%. 그러니까 결국 이 사회복지사라는 거는 지인이 아니죠.
자, 친구를 만났다는 사람이 34.7%, 이웃이라는 사람이 18.6%, 이렇습니다. 직장 동료가 13.6%. 직장 생활이라도 하면 친구도 만나고 직장 동료도 만나고 그렇게 되죠. 왜? 그래도 수입원이 좀 있으니까 사람을 만날 수 있는데 사실상 수입원이 끊어지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됩니다. 요즘 청년들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아침에 한 신문의 칼럼에 보면요. 2년짜리, 4년짜리 직장을 떠도는 젊은이들 해서 젊은이들이 비정규직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만들어진 직장에서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고 이 직장, 저 직장들을 떠도는 내용들이 보도가 됐어요. 자, 그래서 젊은 친구들도 모임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는 친구들 모임도 있고, 동문 모임도 있고, 그리고 동아리, 동호회 모임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도 좋은 직장에 가거나 돈을 좀 벌고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그런데 나가서 서로 교류 관계를 하지만은 제대로 된 직장에 나가지 못하고 백수에 가까운 젊은이들은 그런 이 교류 관계를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아예 친구들과의 여러 모임에 안 나가는 걸로 포지션을 정하고 그럼으로써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20대부터 그것이 30대, 40대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들이 40, 50대의 중년장년이 되면 현재 중장년보다도 더 심할 거다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래서 1인 가구에 불편한 점이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니 주거비, 생활비 부담이 15.3%, 외로움이 19.5%, 몸이 아플 때 대처하기 어렵다가 24.6%, 혼자 밥 먹기 싫다가 36.4%, 그리고 고독사 불안감이 2.5%, 이렇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이 개들도요, 버려놓으면 같은 개들을 만나가지고 들깨떼에 들어가면 유기견들이요, 살아남지만은 혼자서 떠돌아다니는 개들은 병을 얻고 이러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들의 수명이 굉장히 짧은 게 그런 이유죠. 들고양이들요. 그래서 가장 외롭고 가장 오래 혼자 사는 것이 이 40, 50대 중장년인데 도움받을 방법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 외롭다가 65%, 5년에서 10년간 혼자다가 33%,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쉐어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해서 사회복지기관과 더불어서 이렇게 혼자 사는 중장년들이 아파트가 아니라 상당히 개방적인 공간들을 빌어서 그 방은 한 명씩 들어가 살면서 또 공유 공간들은 같이 이용을 하면서 이제 서로 자주 마주치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 가지 이 교류를 나누는 그런 쉐어하우스 제도가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중장년 1인 가구는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독거노인 1인 가구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살아도 학교를 가거나 또 직장을 가거나 또 이 기술을 배우려고 나가거나 알바를 하러 나가면서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지만은 중장년층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혼자 갇혀서 아예 나오지를 않아서 보기조차도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이들의 밥을 혼자 먹거나 외로움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이라는 거예요. 주말에도 93.2%가 혼자 밥을 먹고 최근 3개월간에 절반쯤이 만나거나 연락한 사람이 아예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짝을 이루고 이렇게 살면 좀 덜할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은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결혼을 했거나 사람을 사귀다가 여러 가지로 이 경제적 상황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게 깨져 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도 완전히 차단되어 버리죠. 대한민국에는 살다가 돈이 없어지고 빚이 쌓이게 되면 이 가정이 깨어지기가 다반사죠. 자, 그런데 이들의 지금 주말에 여가 활동은 뭘로 하느냐 하니 TV나 모바일 기기를 통한 영상 시청이 45.8%, 여행이나 야외에 나들이는 28%, 주거 형태를 보면 1인 가구를 제외한 중장년의 자가 비율은 77.5%인데 1인 가구는 자가가 42.1%밖에 안 되고 전세가 37.4%, 또 중장년은 전세가 1인 가구가 37.4%, 월세도 1인 가구는 20.3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 중장년 1인 가구는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이 96.6%가 여관, 고시원, 여인숙에 살고 있었고 월세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월 평균 소득은 116만 원이고 57.6% 절반 이상이 기초생활수급자고 노후도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의 지금 이 악순환은 일자리가 없으면 사람하고 관계가 단절되는, 즉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심리 정서적으로 위축돼 우울감이 증가하고 주변의 친구들하고도 서서히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이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서울시의 중장년 1인 가구가 45만 명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45만 명 중에 이 상당수가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 대해 어떻게 국가가 고민을 해서 도와줘야 될 거냐? 굉장히 필요하지요. 근데 우리나라의 복지라는 거는 시끄러운 계층을 먼저 도와주고 또 더 나아가서 생색이 나는 데를 먼저 도와주면서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어서 단절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지에서 최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층에 복지가 집중되고 그리고 그러지 못한 계층에는 복지가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점점 고립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복지가 필요한 것은 스스로 힘을 가지지 못하고 흩어져서 모일 수조차도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가 최우선적으로 돼야 됩니다. 아마 20대가 중장년이 되는 20년이나 15년 뒤쯤의 일은 현재보다도 훨씬 더 비참할 것이다. 나라가 이런 것을 방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 방치된 중장년의 고독. 정치적으로 따지지 말고 해결에 나서라.